혹시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 내 마음대로 막 안 풀리거나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왔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대부분은 뭐 눈에 보이는 이유를 찾게 되죠. 맞아요. 막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나?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이유를 먼저 찾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심지어 내면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막 알량한 고집 같은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쌓이고 쌓여서 특정한 시기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인생의 거대한 위기로 빵 터지는 거라면 어떨까요? 와, 정말 서늘하면서도 외면하기 힘든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텍스트거든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죠. 맞습니다. 2026년 2월 28일에 진행된 13,988강 40알이라는 강연의 발췌본을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단순히 지금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 힘내라 이렇게 건네는 흔한 위로의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약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생애의 주기를 10년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보여줘요. 각 시기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궤도를 이탈했을 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는지를 분석하는 뭔가 거대한 인생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강연의 출발점이 된 한 분의 사연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사연이 정말 뼈 아프죠. 맞아요. 질문자분이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신체적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40세 전후로 갑자기 우울증하고 암이 동시에 찾아왔고 벌써 3년째 투병 생활을 겨시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욕심이 참 많았고 고집이 셌대요. 주변에서는 늘 까다롭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리상담사조차 말투만 부드럽지 호불호가 너무 확실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꽉 막힌 타입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인생에서 40세 전후로 이런 혹독한 마흔아리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뾰족하고 막힌 성격이 어떻게 암이나 우울증 같은 물리적인 질병과 직결되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보통 마흔의 병이 오면 막 운이 나빴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40세까지 살아온 그 모든 방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강연이 인간의 생애를 단순히 그냥 나이 먹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과제가 주어지는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설계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20대와 30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20대를 그 부모님과 손을 잡고 커가는 시기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아니, 20대면 법적으로 성인이고 모든 걸 완벽하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엄청 압박감을 느끼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근데 오히려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유해 기간으로 본다는 게 사실 좀 뜻밖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성인이 맞지만 영적인 혹은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아직 완성된 개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10대 시절에 형성된 그 덜 익은 습관들이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아, 누구나 그런 흑역사나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죠. 네, 바로 그걸 20대에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서서히 교정해 나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대의 환경을 설명하면서 자료에서 아주 파격적인 관점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독특한 시각이죠. 보통 군대라고 하면 지형치학적인, 그러니까 지정학적 필요에 의한 징집 기관이거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막 커리어가 단절되는 되게 답답한 시간으로 여겨지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것은 이 자료가 어떤 특정 국가관이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키워내기 위한 대자연의 어떤 세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강연자는 38선을 그어놓고 남북이 대치하는 이 팽팽한 한반도의 상황 자체가 대자연이 엄청난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에너지 변환 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 변환 대학원이요? 와, 단어 선택이 진짜 파격적이네요. 전국 각지에서 서로 다른 환경, 완전히 다른 고집을 가지고 자란 20대 청년들을 한 공간에 몰아넣고 아주 강하게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아, 약간 용광로처럼요? 그렇죠.
그 억압적이고 통제된 시간 동안 젊은이들은 자신의 튀는 에너지를 다듬고 타인과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테마를 정립하게 되는 개인의 꼬인 에너지를 풀고 그릇을 넓히기 위해 하늘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극한의 훈련소라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20대에 겪는 그 모든 답답한 환경들이 결국 내 에너지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소였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워밍업을 끝내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그 안전망이 사라지는 30대가 찾아오는 거네요. 이때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완전히 뒤바뀝니다. 30대가 되면 부모의 손을 놓고 세상에 혼자 풀어놓아지는 시기가 도래한다고요. 진짜 어른의 삶이 시작되는 거군요. 여기서 아주 냉정한 원칙이 하나 작동하는데요. 부모가 30대가 된 자식의 삶에 계속 간섭하거나 경제적으로 막 무리하게 도와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 도와주는 양만큼 자식의 인생 궤도가 심각하게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와, 도와주는 양만큼 비틀어진다. 왜냐하면 30대는 오롯이 자기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인생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는 독립의 원년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철저하게 빠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지나요? 30대 사회 초년생이 맨몸으로 세상에 툭 던져지면 사실 너무 가혹하잖아요. 대자연이 그렇게 매정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모가 빠진 그 자리를 사회가 통째로 대신 채워주거든요. 사회가 채워준다고요? 네, 자료를 보면 30대에는 직장 선배, 동네 이웃, 멘토 등등 온갖 형태의 인연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지식, 경험, 심지어 돈과 인맥까지 세상이 아주 호의적으로 나에게 자원을 몰아준다고 설명해요. 내가 흡수할 수 있게 판을 아주 예쁘게 깔아주는 거죠. 아, 이걸 들어보면 30대는 마치 게임의 튜토리얼 모드나 이지 모드 같아요. 그냥 맵을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기만 해도 NPC들이 다가와서 유용한 아이템도 쥐어주고 퀘스트 가는 길도 다 알려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네요. 심지어 좋은 파티원도 매려주고요. 세상이 나를 진짜 돕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원을 끌어모으는 시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이 이지 모드가 계속될 줄 착각한다는 거죠. 영원한 이지 모드는 없죠. 그런데 40대에 접어들면서 이 게임이 갑자기 자비 없는 하드 모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돌변하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30대까지 세상이 나에게 웃으면서 베풀어 주었던 그 수많은 자원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한 인맥, 돈, 지위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은 결코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인생의 평가, 즉 40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세상이 미리 빌려준 원재료였던 거예요.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40대를 마의 40대라고 부릅니다. 30대까지 네가 모은 그 엄청난 질량의 자원들을 과연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널리 이롭게 운용할 수 있는지 대자연이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고 정밀한 중간고사를 치르는 기간이라는 거죠. 와, 40대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주 탈탈 터는 중간고사 기간이라니. 엄청난 압박감이 들 수 있죠. 지금 40대를 지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막 등골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의 회계감사가 시작되는 거네요. 네가 이 자원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장부를 뜯어보겠다는 건데 그 감사의 방식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아주 극단적이죠.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돈 관리를 진짜 잘하는지 보기 위해서 몽땅 뺏어보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몽땅 뺏는다고요? 사람을 많이 사귀어서 인맥이 화려한 사람에게는 그 믿었던 인연들의 전부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와,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자연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뺏어보는 시험을 치를까요? 강연자는 그 이유를 진짜 인생은 50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50대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50대부터는 하늘이 그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실어주고 세상을 향해 큰 뜻을 펼치게 돕는 본게임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막대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결국 자기 자신도 망치고 세상도 다 망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40대의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거대한 에너지를 맑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릇인지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이 마의 40대를 아주 바르게 통과해야만 50대에 비로소 더 큰 사람, 더 많은 질량, 더 넓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보통 40대에 막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오늘 오프닝의 사연처럼 심각한 병에 걸리면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잖아요.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강연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서 죽이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내가 50대 이후에 진짜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 0.1mm의 오차도 없이 내 수준에 딱 맞춰서 출제된 맞춤형 시험지라는 겁니다.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아까 사연의 질문자분은 스스로 엄청 까칠하고 고집이 세다고 하셨잖아요. 마치 거센 역파도를 향해서 온몸으로 막 헤엄치려는 사람처럼요. 이런 뾰족한 성격이 이 40대 시험의 난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역파도를 향해 고집스럽게 헤엄치면 칠수록 더 빠르고 깊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연자는 우리가 꽉 막치고 강할수록 대자연은 그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 똑같이 강하고 혹독한 방식의 망치를 든다고 설명을 해요. 내가 강하게 버티면 시험도 더 강해진다. 질문자분은 자기가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곁을 잘 주지 않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쳐내는 성격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 굳건한 아지벨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이고 아픈 형태의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와, 그렇게 아픈 시험이 왔을 때 보통은 세상을 원망하게 바쁘잖아요. 만약 그렇게 원망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람이 아직 내가 출제한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더 크고 무거운 2차, 3차 시험에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이고, 점점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 역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제가 그동안 자연의 순환 이치를 전혀 모르고 제 알량한 고집대로만 남들과 벽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힘을 빼고 이 환경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순응하고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군요. 그래야만 시험의 난이도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막 세게 치고 나가면 세상도 더 큰 주먹으로 응징한다는 거군요. 역설적이지만 철저하게 힘을 빼야 살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실력의 정의에 좀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하면 남들을 막 압도하는 날카로움이나 카리스마, 그런 강함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실력이 높아지면 부드러워지고 실력이 낮으면 까칠해진다. 이 문장에는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본질이 담겨 있어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함이요? 네,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 쥐꼬리만한 재산, 그런 권력을 누군가 뺏어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두꺼운 담을 치고 가시를 바짝 세우고 내 것을 지키려고 드는 거예요. 방어 기제군요. 맞아요. 그 불안한 방어 기제가 겉으로는 나는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기준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이런 포장지로 예쁘게 덮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와, 팩트 폭력이네요. 반면에 진짜 내면의 압도적인 실력과 질량을 갖춘 사람은 누가 내 것을 가져간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제든 다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정답입니다. 언제든 다시 채울 수 있는 내공이 있으니까 굳이 담을 칠 필요도 없고 남을 날카롭게 찔러댈 필요도 없이 그저 넉넉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걸 일상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꽉 막힌 배수관이나 고인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는 우주의 기본 원리로 어떤 순환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에너지는 흘러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돈, 에너지, 심지어 지식이나 재능조차도 최소 30%는 항상 세상 밖으로 막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회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빈 공간, 즉 진공 상태가 생기고 다음번에 훨씬 더 좋고 맑은 에너지가 막 밀려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비워야 채워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30%를 타인과 나누기 아깝다고 막 꽉 움켜쥐고 남들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그 고집이 결국 내 안의 파이프를 꽉 막아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수관 비유가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오프닝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질문자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만의 까다로운 기준에 갇혀서 타인과 부드럽게 에너지를 섞지 않았습니다. 네, 그 호불호 강한 성격 탓에요. 그렇게 10년, 20년 동안 마음에 담을 치고 에너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그 내면의 지독한 꽉 막힘,
그 에너지의 단절과 정체가 드디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로 터져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담고 있는 육체라는 그릇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발현되었을까? 강연자는 마음의 굳어짐이 결국 세포의 굳어짐, 즉 암이라는 육체적인 종양으로 뭉쳐버렸고 에너지의 꽉 막힘이 정신의 단절인 우울증으로 나타났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아, 정신의 생태계가 썩으니까 육체의 생태계도 썩어버렸다. 네, 마음의 담벼락이 종양이 되어버린 거죠. 와, 마음속에 세워둔 그 꽉 막힌 담벼락이 곧 내 육체에 자라나는 종양과 똑같은 것이라는 연결고리가 정말 섬뜩하면서도 묘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미 내 안에 파이프가 다 막혀서 이렇게 끔찍한 병과 위기가 찾아왔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아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합니까? 물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수술을 받는 물리적인 치료도 당장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강연은 병을 뿌리 뽑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 텍스트의 결론부에는 아주 생소하지만 중후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발복이라는 단어인데요. 발복이요? 보통 운이 터질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원래는 운이 크게 트인다는 긍정적인 한자어인데 강연자는 이를 질병이 우리 몸 안에서 기를 피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차용을 해요. 아, 병이 발복한다. 핵심은 이겁니다. 병이 낫는 진짜 원리는 단순히 독한 약으로 외부의 균을 폭격해서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이라는 생명체가 내 몸 안에서 아주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굶겨 죽이는 데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병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내 몸이 어떤 상태일 때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막 현실을 비관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 나는 언제 낫지? 왜 하필 나만 이렇게 아프지?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매일 갑갑해하고 남을 원망하고 조급해할 때 우리 몸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겠죠? 에너지는 극도로 무거워지고 탁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의 환경 자체가 아주 끈적하고 산성화된 늪처럼 변해버려요. 바로 그 우울하고 탁한 에너지가 세포의 변이, 즉 병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 되어서 질병이 더 날뛰고 발복하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아, 늪지대에는 모기나 해충이 막 들끓듯이 내 마음이 늪이 되면 내 몸 안에서 병이 파티를 연다는 거군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반대로 내 몸의 생태계를 맑은 1급수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된다는 건데 그 처방전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나요? 억지로 막 병을 이기려고 병과 싸우지 말고 오직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진리를 깨우쳐주는 어떤 정법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든 간에 그 깨달음과 즐거움 속에 내내 머물라는 겁니다. 하루가 즐겁고 내일도 즐겁고 그렇게 100일 동안 맑고 기분 좋은 상태를 꽉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탁한 늪에서만 살 수 있는 병은 100일 동안 발복할 환경과 먹이를 얻지 못해서 굶어 죽는 거죠. 스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와, 굶겨 죽인다. 그래서 강연자는 이 내면의 즐거움을 찾는 과정을 두고 일반적인 명약을 훌쩍 뛰어넘는 신령스러운 영약을 다려먹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곧 영약이다.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고 세포를 근본적으로 기쁘게 해서 병이 아예 생존할 수 없는 맑은 생태계로 내 육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인 셈이죠. 그런데 약간 이쯤에서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좀 삐딱선을 타실 것 같은데요. 당장 암에 걸려서 막 내일 생사가 오가고 아파 죽겠는데 안 좋은 현실은 다 무시하고 그저 기분 좋은 생각만 해라.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 긍정만능주의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현실 도피나 막 사이비 종교의 기도요법처럼 들릴 위험도 다분한데요. 정말 기분 하나 바꿨다고 병이 스스로 물러간다는 게 과학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겉보기엔 그저 고통을 회피하려는 어떤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강연의 맥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지라는 것은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낄낄거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유희가 아니군요. 내가 왜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내 과거의 아집이 어떻게 나를 찔렀는지, 대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내 삶에 꼬인 모순을 스스로 풀어낼 때
뇌리를 탁 스치는 깊은 깨달음의 기쁨을 의미해요. 아, 깨달음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진리를 듣고 내 영혼의 탁함이 정화될 때 우리 몸의 파동은 물리적으로 상승하고 호르몬 체계가 바뀝니다.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아하는 어둡고 탁한 산성 환경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부드러운 맑은 환경으로 나 스스로 생태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뒤집어 엎는 치유법인 겁니다. 아, 결코 나약한 도피가 아니라 내 생태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주도적인 정면 돌파 해결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단순히 억지 웃음을 짓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아,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오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내 몸의 주파수를 180도 바꿔놓는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역으로 병에 지나치게 막 집착하면서 수치를 빨리 떨어뜨려야 해, 이 약을 먹고 당장 나아야 해 라고 스트레스 받는 그 강박 자체가 눕을 더 깊게 만들어서 병한테 막 밥을 떠먹여주는 행위였네요. 맞습니다. 불안과 강박이 병의 가장 좋은 먹입니다. 정말 발상의 전환을 넘어서 소름이 돋는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남편의 아주 절절한 사연을 시작으로 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시간이었죠. 네, 20대와 30대라는 자원 축적의 시기부터 40대에 가차없이 찾아오는 대자연의 정밀한 중간고사, 꽉 막힌 고집이 부르는 육체의 아리, 그리고 진짜 실력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드러움,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깊은 즐거움으로 질병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발복 차단의 원리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심층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궤도에 서 계시든 오늘 다룬 이 거대한 설계도는 큰 울림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막 세상에 던져져서 스펀지처럼 자원을 흡수하며 이지 모드를 즐기고 있는 30대이신가요? 아니면 우주의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호되게 치르고 있는 마의 40대 한가운데에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비로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 맑게 펼쳐내는 50대 이후의 진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현재 여러분의 생애 주기에 맞춰 던져지는 과제들을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마주하고 있는지,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이웃을 향해 어떤 견고한 담을 치고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 조용히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뇌를 탁 깨워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30% 순환 법칙 기억하시죠? 네, 아주 중요한 법칙이었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꽉 움켜쥐고 절대 세상 밖으로 내어주지 않으려는 여러분만의 그 30%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그것이 막 잃어버릴까 두려워 통장에 꽁꽁 묶어둔 돈이든, 남에게 나누기 아까운 알량한 지식이든, 아니면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나만이 옳다고 꽉 믿고 있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든 말이죠. 만약 오늘 당장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30%의 에너지를 파이프 밖으로 아주 부드럽게 흘려보낸다면 여러분의 다음 10년, 그리고 다가올 인생의 중간고사에는 과연 어떤 완전히 새롭고 맑은 에너지가 그 빈 공간을 채우면서 밀려 들어오게 될까요? 그 부드러운 내려놓음의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막힌 몸과 마음을 뚫어내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만의 깨달음으로 꼭 찾아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꽉 찬 에너지로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늪을 맑은 물로 바꿔줄 흥미로운 소스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